사이다 무비튼. 시아버지의 환갑을 맞아 기념여행을 갔을 때의 일이다. 시아버지가 예전부터 가고 싶어 하셨던 바다 낚시가 유명한 곳으로 숙소를 정하고 시부모님과 남편, 나, 2살 된 딸아이까지 5명이서 2박 3일 일정으로 여행을 떠났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시아버지와 남편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낚시를 하러 갔다. 시어머니와 나는 2사람을 배웅하고 숙소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딸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공원으로 나갔다. 공원에 다 와서 딸아이의 물통을 숙소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다. 시어머니가 내가 가서 가져오마 하고 말씀하셔서 물통은 시어머니께 부탁하기로 했다. 나는 공원을 좋아하는 딸아이와 공원에서 놀면서 시어머니를 기다렸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흙장난을 하면서 놀고 있을 때 처음 보는 여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어머,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지금 몇 살이에요? 2살이에요. 어쩜 저 나이 때 여자애들은 꼭 천사 같아요. 진짜 너무 귀엽다. 그 여자는 생글생글 웃으며 아예 내 옆으로 와서 앉았다. 처음 보는 사람이 너무 친근하게 굴어서 오히려 약간 거부감이 느껴졌고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경계를 하게 됐다. 더구나 공원 어디에도 이 여자랑 같이 온 것 같은 아이가 없는 것도 이상한 기분을 더하게 했다. 혼자서 산책을 나온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저기 이 여자애를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여자가 나에게 물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쓴웃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데 농담이에요, 농담 하면서 여자도 억지 웃음을 짓는 듯한 표정으로 받아쳤다. 입모양은 웃는 것 같은데 눈은 전혀 웃지 않는 얼굴 표정이 어딘가 섬뜩했다.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나는 어서 이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마침 딸아이가 흙장난이 실증이 났는지 그네 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걸음 옮기다 그만 엉덩방아를 찢고 넘어졌다. 어머! 하고 내가 딸아이 쪽으로 가려던 순간 그 여자가 나보다 먼저 딸아이를 안아 올렸다. 밖에서 오래 놀더니 피곤한가 보다. 오늘은 이만 집으로 가자. 네? 여자의 행동에 너무 당황한 나는 잠시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저 여자가 안고 있는 아이는 내 딸이 맞는데? 뭐 자기 딸처럼 저러지? 너무나 자연스러운 여자의 행동에 나는 마치 지나가는 행인처럼 내 딸아이가 남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잠시 구경하듯 서 있었다. 그리고 다시 얼른 정신을 차린 나는 저기 우리 애 이리 주세요 라고 여자의 품에서 딸아이를 떼어놓았다. 그러자 여자는 갑자기 눈꼬리를 치켜뜨고 험상궂은 얼굴로 표정이 돌변하더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아이는 내 딸이야! 라며 마구 소리를 질러댔다. 여자의 광기 어린 모습을 딸아이를 안고 시선이 고정한 채 지켜봤다. 그러자 여자가 누구 없어요? 유괴예요! 유괴! 라며 공원이 다 떠나갈 듯 소리쳤다. 당황한 내가 잠시 겁을 먹었단 걸 눈치챈 여자는 더욱 큰 소리로 내 딸 내놔! 라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위협하듯 말하고는 나와 내 품에 안겨있던 딸아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절대 상대해선 안 될 사람과 마주쳤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일은 벌어지고 말았다. 여자가 막무가내로 밀치는 바람에 나는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지만 딸아이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2손으로 딸아이를 끌어안은 채 바닥으로 떨어졌다. 양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등부터 땅으로 떨어졌고 머리를 돌에 부딪히고 말았다. 다행히 바닥이 모래여서 몸에 닿은 충격은 크지 않았지만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충격으로 현기증이 심하게 일어나 움직일 수도 일어날 수도 없었다. 그런데도 여자는 다시 소리치면서 나를 덮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때 공원에 있던 어떤 아이 아빠가 상황을 알아차렸는지 서둘러 달려와 여자의 팔을 뒤로 깍지를 껴서 저지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소리치는 여자. 그 뒤로 시어머니가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얘, 이게 무슨 일이니? 라며 달려오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나는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 아유, 다행이다. 정신이 좀 드니? 어머니, 저기 가벼운 뇌진탕이라는구나. 머리를 부딪힌 부분이 살짝 찢어졌는데 며칠 있으면 나을 거라고 의사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어. 시어머니의 설명을 듣고 나서 머리를 만져보니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다. 잠시 후 남편과 시아버지도 병실로 들어왔다.
이제 정신이 좀 들어? 아까는 뺨을 때려도 아무 반응이 없어서 난 당신 정말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어. 정말 면목이 없다. 남자들이 옆에 같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마치 자신들 때문에 내가 다치기라도 한 듯이 미안해했다. 네가 정신을 잃고 나서 공원에서 너 도와줬던 사람이 구급차랑 경찰도 불러줬어. 네, 그분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 그 여자는요? 경찰이 와서 끌고 갔지. 그 여자는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 근데 그 공원에서는 이미 유명하대. 어린 여자애들이 공원에서 놀고 있는 것만 보면 꼭 그렇게 와갖고 말을 건다고 그러더라고. 아까 너 구해준 사람한테 들은 얘기야. 자기가 더 빨리 구했어야 하는데 미안하다면서 고개를 숙이는데 정말 고마운 사람이지 뭐니. 저기 그쪽 남편하고 내일 이 문제로 만나기로 했는데 당신은 어떡할래? 같이 갈래? 당연하지. 갈 거야. 나는 이유를 반드시 직접 듣고 싶었다. 그 여자는 밝은 대낮에 어떻게 그렇게 겁없이 아이를 유괴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다음 날 딸아이를 시부모님께 맡기고 남편과 둘이서 근처 커피숍으로 여자의 남편을 만나러 갔다. 여자의 남편은 우리보다 먼저 나와 있었고 옆에는 3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여자의 남편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미안하다면서 먼저 말문을 열었다. 이번 일은 제 아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시면 위자료를 드릴 거고 만약 고소를 하신다면 그것도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는 선생님 아드님 맞죠?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있으면서 왜 이런 짓을... 아내는 임신 전부터 줄곧 여자아이를 원했었어요. 여자는 임신 중에 뱃속의 아이가 남자아이라는 걸 알고는 격분해서 당신 의사잖아. 이거 어떻게 좀 해봐. 아니 나 이 애 필요 없어. 수술할래.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처음엔 첫 임신이라 신경이 예민해서 그러려니 했었는데 출산을 하고 남자아이라는 게 확실해지자 필요 없어. 난 남자아이는 필요 없다고. 라며 아이가 태어난 지 3년 동안 아이를 돌보려고 하지 않았고 계속 방치해왔다고 한다. 낮에는 저희 어머니가 와서 봐주시기도 하고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어린이집에 맡겼어요. 어제도 저는 아들아이하고 같이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어느 틈엔가 혼자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아내가 그 공원에서 벌써 여러 번 여자애들한테 접근해서 문제가 됐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남편분이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어제 어떤 분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제 딸도 피해를 입었을지도 몰라요. 같은 엄마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나도 딸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활달하고 호기심 왕성한 남자아이를 원했던 적이 있었다. 임신을 하고 아이가 건강하다는 것엔 안도했지만 정기검진 때마다 여자아이라는 말을 의사로부터 들었을 때는 아주 조금 낙담한 적도 있었다. 출산 직전까지도 혹시라도 사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주지는 않을까 터무니없는 기대를 하기도 했다. 축하드려요. 예쁜 공주님이에요. 역시나 여자애구나. 하지만 신생아 침대에 누워있던 딸아이와 첫 대면을 한 순간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하고 그리고 내가 임신 중에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는지에 대한 후회와 미안한 마음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 순간 딸아이를 품에 안고 다짐했었다. 엄마가 널 꼭 지켜줄 거야. 아들이건 딸이건 내가 10달 동안 품고 배 아파서 낳은 내 아가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다. 이렇게 소중한 아이를 앞에 두고 마치 물건을 대하듯 필요 없다느니 그런 말을 하는 여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좀 전에 고소를 해도 받아들이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남편분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그렇게 하시죠. 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 후 남편과 나는 여자를 상해죄로 고소하기로 했다. 이번 일에서는 나만 피해를 입었지만 그때 내가 딸아이를 안고 있었으니까 만에 하나 딸아이에게도 치명적인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나는 합의를 거부하고 실형을 받길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재판 결과 여자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여자는 비슷한 무렵에 이혼이 성립되었고 남편분은 아들아이를 데리고 멀리 이사를 갔다고 한다.
남편분은 자기 아들의 엄마이기도 한 아내가 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갈등하고 심각하게 고민했었다. 하지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합의하고 끝내는 걸로는 앞으로 같은 범죄를 되풀이할 위험성이 있고 그러다 언젠가 누군가를 정말로 크게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차라리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고 새 사람이 돼서 나오는 게 낫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았다. 법정에서도 여자의 태도는 눈뜨고 보기 힘들었다. 나도 피해자야! 라고 울고불고 하다가 가정폭력 피해자야! 라면서 금방 들통이 날 거짓 증언을 했다. 그때마다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여자를 진정시켜야 했고 여자가 그토록 여자아이를 원하는 이유도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다. 여자는 결혼 전에 어린이집 교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데 자기가 맡은 반에서 남자아이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여자애들은 조금 혼내면 다들 말을 잘 듣는데 남자애들은 정말 같은 인종이라고 보기가 힘들어 라는 말을 다른 교사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했었다고 한다. 법정을 나가면서도 아이가 태어난 후로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됐어. 고소를 하고 싶은 사람은 나야 나! 라고 소리쳤을 때는 나도 우라가 치밀어서 처음으로 사람을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여자가 실형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감정을 죽이며 지켜봤고 다행히 내가 원하던 대로 재판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어느덧 3년이 지나 딸아이는 야무지게 말도 잘하고 엄마를 이겨먹으려고 할 정도로 벌써 반항기가 보이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운 나의 보배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웃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모든 이유를 떠나서 지금 내 옆에 딸아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